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허리나 무릎이 뻣뻣해서 힘드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몇십 년 전, 저 역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고 체념했었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9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산책을 합니다.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영양제를 드시나요? 아니면 고급 치료를 받으시나요?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우리 몸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온 부위 몇 곳만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손주와 뛰어노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언젠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잠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력 있게 사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 바로 특정 신체 부위를 꾸준히 챙겼다는 겁니다. 그 부위가 어디냐고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곳들은 혈액순환 림프 신경계가 모여있는 핵심 통로입니다. 작은 관리가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중 첫 번째 부위, 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하루 종일 체중을 버티며 동시에 심장을 돕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건 비교적 쉽지만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피를 올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의 근육과 혈관이 제 기능을 해야만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무심히 부려먹은 충직한 하인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하인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인인 여러분의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80을 훌쩍 넘긴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무겁고 밤마다 종아리가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과 갈라진 피부, 발가락 사이 습진까지 이미 발이 건강을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 전체가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하루에 30분, 체온보다 살짝 높은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열리며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피로와 붓기가 더 잘 가라앉습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하기. 발바닥은 우리 몸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된 곳입니다.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소화와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건조하기. 대부분 씻는 데만 신경 쓰고 마무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가 가장 잘 자라는 곳입니다. 샤워 후 반드시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가능하다면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리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보습과 올바른 신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발에도 크림을 발라 촉촉함을 유지해야 하고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는 게 중요합니다.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오래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3개월 뒤 다시 찾아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아프지 않고 손주들과 동네 공원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발은 단순히 여러분을 걷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장을 도와 피를 순환시키고 장기와 연결된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신체의 거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발을 소중히 다뤄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위, 바로 겨드랑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왜 면역력과 해독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단순히 냄새가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수나 강력한 데오드란트를 바르며 냄새를 가리려 하시죠.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겨드랑이는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이 지나는 핵심 관문입니다. 겨드랑이 속에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길러내는 면역의 군대 본부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절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쉽게 피곤해지고 잔병치레가 잦아집니다. 저는 83세 윤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늘 항생제를 달고 살며 선생님, 이제는 약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고개를 저으셨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겨드랑이 피부가 붉게 자극돼 있었고 땀샘은 막혀 있었으며 림프절은 뭉쳐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면역의 길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4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 순환 세정으로 부드럽게 씻기.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나 향이 강한 비누는 피부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항상 녹차나 코코넛 오일 성분이 들어간 순한 비누를 권합니다. 따뜻한 물에 겨드랑이를 적신 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둘째, 샤워 후 완전 건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드라이기에 찬바람 모드를 사용해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라고 권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 오랜 가려움증과 피부 트러블이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 사용. 시중 제품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땀샘을 막습니다. 그러나 땀샘은 몸이 독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저는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를 추천합니다. 혹은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바르면 냄새는 사라지고 피부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넷째, 림프 마사지로 순환 열어주기. 매일 아침 단 2분이면 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세요. 양쪽에 각각 1분씩만 해도 림프 순환이 촉진되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윤순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놀라워요. 올해는 환절기가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 없이도 이렇게 버틴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를 감추는 곳이 아닙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배출구이자 방어선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감염에 걸릴 확률, 알레르기 반응, 피로감까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돌봐주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고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 건강은 물론 간의 해독 기능과도 연결된 숨은 열쇠,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해 본 적 없는 곳일 겁니다. 특히 서해부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살이 접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인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있는 순환의 관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처럼 이 부위가 막히면 피와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몸 전체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가 곧 전신 건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최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다리가 붓고 저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잘 수 있어요. 라며 지쳐 계셨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찰해 보니 허벅지 안쪽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림프절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이 막혀 간까지 부담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부드럽게 씻기. 허벅지 안쪽은 땀과 마찰이 많아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져 손이 잘 닿지 않으니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긴 손잡이에 스펀지를 감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몸을 굽히지 않고도 구석구석 닦을 수 있죠. 둘째, 완전 건조와 통풍 좋은 옷. 샤워 후 허벅지 안쪽을 꼼꼼히 말리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속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 섬유나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막고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속옷만 바꿨을 뿐인데 오랫동안 괴롭히던 습진이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셋째, 간단한 스트레칭. 혈액과 림프는 움직여야 흐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어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풀리면서 순환이 개선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옆으로 눕혀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5분씩 이 동작을 합니다. 그날 하루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넷째, 보습과 파우더.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심한 부위라 건조해지면 쉽게 갈라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여주세요. 최영호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한결 가볍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평생 무심히 지나쳤지만 사실은 혈액순환과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고 움직여주고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벅지 안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 간 건강, 전신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위, 많은 분들이 더더욱 놓치고 있는 곳, 바로 등과 두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뇌와 신경계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지켜본 결과 기억력 저하와 만성 피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 전달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핵심 부위가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등은 우리 몸의 신경 고속도로인 척추를 지탱하는 곳이고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을 조절하는 관문입니다. 이 두 곳이 뭉치고 굳으면 뇌로 가는 영양과 산소가 줄어들어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해지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5세 김정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손주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라며 눈물이 맺히셨죠. 제가 진찰해보니 목과 어깨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었고 등 전체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두피 또한 건조하고 혈색이 나빴습니다. 결국 문제는 뇌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등 브러싱으로 근육 풀어주기. 나이가 들면 팔이 잘 돌아가지 않아 등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 등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도록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등을 적신 뒤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로 뇌혈류 개선. 두피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어 혈액순환이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끝을 이용해 두피를 원을 그리듯 5분간 마사지하세요.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주변은 뇌혈류와 깊이 관련된 부위이니 꼭 신경 써서 자극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샴푸할 때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효과가 큽니다. 셋째, 척추 스트레칭으로 신경계 열어주기. 침대에 앉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굴려보세요. 가능하다면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운동만으로 척추가 유연해지고 신경과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전 마사지로 숙면 돕기. 잠들기 전 5분 목과 어깨를 마사지하면 중추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등을 굴리듯 누워보세요.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한결 맑아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예전처럼 장 보러 가도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곳, 머리카락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 신경계 기능을 지켜주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곳을 풀어주고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4가지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아마 여러분도 왜 제가 이 부위들을 인생을 바꾸는 건강의 관문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겠죠.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매일 다 챙기려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일상 속 습관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0이 넘은 지금도 이 모든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습관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루 15분만 투자하세요. 각 부위를 챙기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 마사지 5분, 허벅지 스트레칭 5분, 두피 마사지 5분. 전부 합쳐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은 드라마 한 편 시작 광고 시간보다 짧습니다. 둘째, 요일별로 나누어 집중하세요. 모든 걸 매일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 이렇게 요일마다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도 줄고 습관화가 훨씬 쉽습니다. 셋째, 이미 하고 있는 일상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억지로 만들려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생활 루틴에 자연스럽게 얹으면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발 마사지,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 샤워할 때 겨드랑이와 등을 관리, 잠자리에 들기 전 두피 마사지. 이렇게 연결하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단 5분만 한 부위만 시작해도 됩니다. 놀라운 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대체로 80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90세 가까이 되어서도 선생님, 이제야 건강이 뭔지 알겠습니다 라며 웃으시던 분들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83세 김동수 어르신은
수십 년간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4가지 부위 관리법을 반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 혈압이 안정돼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88세 이순옥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발 온욕과 두피, 마사지를 매일 하면서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늦게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을 주무릅니다. 식사 후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는 겨드랑이와 등을 관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두피를 마사지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도 하루 15분 남짓. 그러나 이 작은 습관 덕분에 저는 90이 넘은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부위들, 발겨드랑, 이어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돌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건강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단 5분 여러분 몸의 작은 부분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곧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 활력이 깃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포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